그 중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게 요즘 많이 이제 일반 뭐 소상공인 사업주거나 뭐 이렇게 근로자들이면 잘 생소하실 거예요. 불법 그쵸. 파견이 뭐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청이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들 대기업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원청이 있으면 그 공장에 가보면 네. 하이닉스 직원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다양한 하청업체 협력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협력사에 고용된 사람은 하이닉스 직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따지면 네. 하이닉스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불법 파견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네 공장 내에서 하청을 주는 이유는 어떤 업무를 도급을 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래서 하청에서 근로자를 뽑아서 자기들이 일을 시켜요. 그쵸. 근데 그 라인이 있고 어떤 제조 공장이라고 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A 근로자한테 오늘은 이거 하시고 뭐 저거 하시고 뭐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도 받고. 예. 그거를 하청의 뭐 팀장님이나 뭐 사장님이 막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시랑 오더를 막 오더도 근로자 예. 현장 근로자들 하청 근로자한테 많이 그러면 예. 그게 이제 불법 파견의 여지가 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 만약에 성립이 됐다. 예. 만약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뒷편을 넘어가세요. 예. 불법 파견이 발생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직접 고용 의무가 있어요. 원청. 네네네. 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돼요. S사에 이방사 전자가 이제 간 거예요. 일을 하러. 근데 이제 S사에서 이방사 직원을 일도 지시하고, 뭐 혼내기도, 뭐 일 잘 못해서 혼내기도 하고 막 한 거죠. 이럴 경우에 불법 파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단편적으로 이제 그 업무 지시를 원청의 근로자들이 하청 근로자한테 했냐를 보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불법 파견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직접 고용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고용을 하고 안 하면 네. 노동부에서 3천만 원 1인당 3천만 원이야. 그럼 이게 만약 100명이다. 300명이다. 4,000명이다.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뭐 제빵에서 좀 유명한 회사 있어요. 예. S 무슨 회사 있는데 네네네. 거기 노동청에서 그 파견 불법 파견 이행지 시정지시를 이행 안 해갖고 수천억인가 수백억인가 하여튼 그 과태료 부과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실제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원청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죠. 만약에 이게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큰일 나니까. 와, 대박. 그리고 사업주, 그러니까 하청 사업주도 예. 형사처벌을 되고 하청 근로자들을 제공받은 원청 대표도 형사처벌되고 우와.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예, 예. 원청이.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네네. 원래 이 하청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 파견이니까 원청이 고용했더라면 네. 만약에 3년을 일을 했어요. 하청 그 업체에서. 예. 3년 동안 내가 원청 직원이었다면 복리후생부터 이것도 적용되고 급여도 이만큼 적용됐고 수당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상여금도 나왔을 거고 그렇죠. 성과급도 나왔을 거고 이 차액분이 손해다. 네. 그럼 이게 3년치 소급해서 다 달라. 네. 이게 한 명이면 뭐고 뭐 여러 명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불법 파견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하청업체 수가 뭐 수천 명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몇 수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소송 비용으로. 예. 그러니까 지급을 해줘야 될 게. 그러다 예. 보니까 다만 이제 비단 대기업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네. 사실 이런 지방 소도시 저희 이천이나 아니면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더 지방이든 간에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작은 중소기업들도 제조공장 업체 내에 네.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청업체한테 아니면 인력만 파견받거나, 예. 그 맞아요. 업체한테 우리 몇 명 필요하니까 오늘 몇 명 보내줘요. 맞아요. 뭐 몇 명 이런 공장들 많아요. 맞아요. 업체들. 네. 그거 다 불법 파견일 수 우와. 있다는 거죠. 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예가 네. 1차 전지인가 2차 전지 배터리 예, 관련된 부품 만드는 그 회사에서 화재 사건 하나 났었어요. 예. 이름이 아리셀인가? 예, 예. 아리셀. 거기 언급해도 되나요, 이거는? 그건 뉴스에도 뭐 아, 나온 네, 얘기다. 네. 네. 그 외국인들을 불법 파견을 했다. 이렇게 외국인으로.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계속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아리셀의 입장은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뭐 뉴스에서는 노동청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일단 보고 막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야. 결국은 이런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거기 보면 하청 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불법 파견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네요. 또 사장님들이라면, 이게 불법 파견일 수도 있구나. 예.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법 파견 얘기를 또 드렸던 거고요. 이방사